자,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가져도 되는 그런 거시적인 뉴스들이 나왔다라고 저희들이 해석을 했는데 조금 더 몇 가지를 살펴보시죠. 오늘 분석할 만한 이슈들을 함께 살펴봐 주실 분은 디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영업부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다올투자증권이죠. 네, 디올은 명품이고요. 요새 명품을 살 때가 됐죠. 아, 꽂혔습니다. 왜냐면 유로화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맞습니다. 유로화가 떨어진 상황에서 꽂혔어요. 수요가 네. 확실하니까 예. 저희들이 요새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공유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네. 저희가 하도 어제 또 명품 얘기로 네. 밤을 지새웠죠. 네. 명품 ETF에 투자하자면서.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차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처음은 이제 금융감독당국에서 증시안정펀드를 제시를 하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또 판호 발급의 호재가 있어서 간밤에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과 함께 게임주에 대한 기대를 좀 높여도 될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근데 사실 저는 네. 이 조금 악재나 조심해야 되는 이슈부터 좀 다뤄보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슈퍼 개미라는 얘기를 붙이기가 싫고요. 예. 무중, 셀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약간 격한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사실은 예전의 작전이라든지 그렇죠.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의 어떤 움직임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투자자분들에게 좀 조심하자는 생각에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물론 무상증자라는 이벤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이벤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분들께서 무중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좋은 거 아니야? 했을 때 이 흐름에 조금 피해를 볼까 봐 한번 짚어서 넘어가 볼 텐데요. 좋습니다. 차장님, 어제도 좀 뉴스가 많았죠. 네. 뭐 종목이었는데 뭐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진 SM이라는 종목이었는데 무상증자 발표하고 또 뭐 대주주나 관련된 매도가 또 나온다 하면서 또 급락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뭐 어떤 내용이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무중이 나쁜 건 아니지만 최근에 무중 테마라고 하면은 이유 없이 막 소위 말해서 붙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그전에는 선량하게 어떤 기업의 그 재무 건전성이 좋기 때문에 뭐 이런 걸 확인시키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여기 이제 테마라는 게 붙어버렸어요. 맞아요, 한마디로 맞아요. 이제 참 지금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참 어지럽다. 뭐 어떤 작은 그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회계적 이벤트라고 좀 판단됐었는데 네. 여기에 이런 테마가 붙으면서 이 부분을 활용한 어떤 단타 매매나 이런 부분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뭐 시청자분도 생각하시기에도 유상증자는 악재, 무상증자는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좀 유상증자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더 이제 치밀하게 어떤 그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재무가 악화됐을 때 개선하려는 그런 의지로 봤기 때문에 오히려 저 무상증자보다는 유상증자가 더욱더 더 임팩트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어떤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가는 그런 단순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무상증자에 대해서 너무 호재다라고 좀 생각하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공구문 같은 경우에도 무상증자 뭐 전으로 봤을 때도 최고치에서 지금 50%까지 권리락이 빠졌거든요. 빠졌어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안타깝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 선량한 어떤 의미가 좀 많이 퇴색이 됐다는 점에서는 좀 아쉽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도권에서는 항상 고리타분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펀더멘털이 없이 그냥 테마로만 엮여가는 그 흐름에서는 반드시 필패하더라. 그러니까 작년 말에 NFT의 열풍을 타면 필패를 했었던 것처럼 네. 이번에도 무상증자라는 테마, 이 무상증자가 과연 정말 이만큼 주식시장을
화려하게 만들 만한 이벤트인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그 돈이 가는 곳에는 항상 이 투자자도 있지만 투기도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기의 현장에서 조금은 벗어나야 우리가 조금 더 어떤 건전한 투자자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 뭐 테마주 투자를 해보실 리가 없죠. 못하게 돼 있잖아요. 해보셨겠죠? 저는 정말 약간 개미, 완전한 개미로서 저는 테마주에 투자 잘못했다가 대출 받은 거를 네. 최근에 겨우 갚았습니다. 최근에요? 언제 투자했던 거를? 뭐 비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전 직장에서 전 직장이랑 제도권 조금 오래 예, 됐네요. 제도권에 있을 때 네. 그래서 저도 절대로 이제 투자자분들께도 소중한 자산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근데 오늘 그냥 무중도 아니고 셀프 무중이에요. 셀프 무중이 뭐예요? 이게 제가 내용을 잘 보니까요. 이제 뭐 이제 투자자가 이게 경영 참여라는 이유로 이제 그 신진 SM이죠. 네. 신진 SM에 조금 무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레터를 보낸 거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회사 측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뭔가 있구나라는 어떤 얘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회사에서 무증을 검토한다라는 거는 그동안에 그냥 시장에서 무증 테마로만 있는 거하고 또 다른 모멘텀이다. 이건 진짜 있는 거다 하면서 올렸는데 예. 오히려 그 이후에 주가가 오르고 나서 회사의 경영을 참여하겠다라는 그 사람이 예. 주가가 오르니까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주가가 오르니까 일주일 만에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회사의 경영을 참여하시겠다는 분이 일주일 만에 매도를 했더라고요. 지금 장난 저랑 칩니까? 아니 경영 참여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네. 그 수익 보고 한 매도했던 120억 수익 났다고 100억 이요? 하더라고요. 예. 이건 조사를 해서 어떻게든 이런 사례들이 100억? 굉장히 많습니다. 일주일 만에 100억? 네. 이 무중 이슈로 활용 이건 범죄 아닙니까? 범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재무적 투자자 또 이제 경영 참여 막 이렇게 원래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FISI로. 근데 대부분 이제 어떤 그 대주주가 됐을 때 그 마인드가 원래 재무적 투자자로 지금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공시에는 경영 참여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경계 부분도 좀 애매모호한 상태고 그 전에도 뭐 그런 이슈는 많았어요. 특히 이제 이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에 대한 어떤 투기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은 예. 그런 부분에서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은 이제 이 그냥 시세 차익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미지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경영에 대한 참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처음엔 하지만은 나중에 좀 이런 일이 좀 발생하면 좀 아쉽다라는 부분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이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보율이 높은 한마디로 이제 기업들이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주로 위주로 하고 있는데 네. 이 돈이 많다고 해서 물론 자본 건전성은 좋다고는 하지만은 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현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한 안 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무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신규 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좀 하는 것보다도 지금 어떡한 그 경제 상황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현금이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은 재무적인 회계적인 그런 플러스 알파지 어떤 신규 사업에 이러면 좋다라고 좀 판단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뭐 사실 이제 쓰레기 작전 회사랑 짬짬이한 걸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경영 참여로 어떻게 몇 주 만에 팔고 나갑니까?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요즘 이 무상증자와 관련한 이슈가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한참 사실 저희 테마주라면서 그 종목 투자 권유하시는 분도 사실 계셨습니다. 이쯤에서 대안을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셀프 무상증자 이슈까지 나왔는데 관련 주식에도 대안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조언 좀 해주십시오. 대안 투자라는 너무 것보다 지금 시장에 투자할 곳이 없다 보니까 네. 이런 곳에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또 펀더멘털 집중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그렇죠.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자동차주도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네. 환율이 뭐 올라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좀 그 증권사도 그렇고 전문가 분들도 그렇고 매크로 지표 나왔을 때 그 부분이 실적으로 이어진다는 부분을 많이 주장을 했었어요. 예. 하지만 뭐 시장상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많이 움츠러들어서 이런 뭐 자동차주나 뭐 적극적으로 매수 부분이 좀 제한됐던 상황이었는데 뭐 그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 지금 그리고 이제 뭐 인플레 우려 때문에 뭐 성장주들이 많이 좀 떨어졌던 상태라서 어떤 좀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인플레가 언제 또 이제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에 대한 저평가 매력이 있었던 그런 기업들은 뭐 또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도 참 이게 대안주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무상증자 이슈 테마가 이제 끝물이냐라고 여쭤봤는데 처음부터 시작도 아니었죠. 처음에 이제 무상증자인데 여기 테마라는 게 붙였어요. 예, 그 예, 글씨 예. 자체가. 근데 예. 테마라는 것 자체는 예. 한마디로 이제 뭐 용어 해석하면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실체가 없다. 예,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대안이라고 한다면 실체가 있는 거에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두 말씀드렸지만 이 왜 무상증자라는 아주 그 어떤 좋은 그런 상황에서 이게 그렇죠. 테마라는 부분이 붙어서 네. 다른 이제 어떤 이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선량한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기업들, 뭐 신진SM도 이 이벤트도 뭐 어떻게 보면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체적으로 다 기업들도 유보도 있고 좋은 기업들이 다 전 대부분의 생각이 돼요. 하지만 여기에 테마라는 부분이 붙여가지고 기업들의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아쉽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야, 오늘도 동접자 수가 8만 명에 살짝 못 미칩니다. 네, 플로라님께서 미끼가 없는 낚시반으로 무는 건 개인뿐이다. 그리고 캔디님께서도 안 좋은 사례가 생긴 건 안타깝지만 그런 계기라도 무중 이슈에 과도하게 쏠리는 이상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주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계셔서 예, 다행입니다. 역시 매일경제 투자자분들입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자, 이제 CPI도 나왔고 저희가 좀 걱정하던 이슈는 물 건너갔으니까 시장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재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어제 금융위원장이 증안펀드를 꺼낼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모았잖아요. 네. 대만에서도 이제 관련 이슈 나와가지고 TSMC가 많이 올랐고. 바로 전날 이제 대만이 급등을 했었을 때 예.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증시 안정 펀드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지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우선은 뭐 2년 전에 얘기 나왔던 부분이고 과거에도 이제 90년대 뭐 버블도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뭐 카드 사태 그리고 이번 때도 했었던 상황이에요. 2003년과 2008년. 예, 우리 그때도. 역사적으로 통틀어서 총 3번의 네, 증시 네, 안정펀드 카드를 그리고 썼었죠. 그때 예. 이제 2년 전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가 폭락했을 때 이제 뭐 4번째 실시를 한다고 했었는데 근데 그때 하겠다고 한 이후에 갑자기 며칠 만에 주가도 반등을 했거든요. 실제로 실체하진 않았지만 네. 그 말 하나로 네. 예, 시장에서는 1,400에서 이제 1,700포인트까지 맞죠. 올라가면서 예. 집행을 안 했는데 예. 뭐 지금 현재 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언제 딱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이거에 대한 대비를 또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하지만 이거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여러 가지 또 과정을 또 필요해요. 이거에 대한 출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이제 금융사이기 때문에 금융사도 이제 이사회를 해야 이런 부분에 자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뭐 하지만은 뭐 의도 자체는 좋죠. 과거에 말씀드렸다시피 2년 전에 하려고 이슈만 나온 이후에도 주가가 회복하는 국면을 좀 맞았으니까 지금 현재 뭐 1,200억 정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할인데 뭐 1,200억이라고 하면은 뭐 증시에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그 큰 도움은 안 된 바로 당장은 그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이거에 대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이슈가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제다. 예, 시장에서는 좀 그렇죠. 좋은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증시 뭐 급락을 저는 이제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의지 부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시장에서 투자 환기를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또 이제 만약에 집행을 했어요. 금액이 얼마가 됐든 집행했는데 만약 떨어지면
또 외국인들의 어떤 또 매크로 지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 떨어져가지고 회수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회수한 다음에 뭐 손해를 나는 구조에 된다고 한다면은 또 배분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도 참 골치가 아파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의도 자체는 좋지 않나라고 예, 생각이 근데 듭니다. 부작용은 없습니까, 팀장님? 근데 이게요,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벤트 자체가 뭐 10조 원의 규모로 얼마나 나눠서 산다 이랬을 때 그 주식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다. 기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전략가 입장에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포인트는 우리가 왜 우량 회사가 주가가 많이 빠지면 자사주 매입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량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하면 그게 바이 시그널, 즉 그렇죠. 이제 바닥 시그널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호재죠. 예. 이렇게 우량 회사인 기준입니다. 예. 우량 회사인 기준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봤을 때도 본인들의 회사가 얼마나 쌌으면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할까? 이게 포인트거든요. 회사에 대한 얼마나 더 그렇죠. 자신감이 있으면 증시 안정 펀드를 검토한다라는 거는 그냥 평상시에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증시가 좋을 때 검토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이 빠졌고 얼마나 시장 분위기가 험악해졌으면 그리고 신용융자도 지금 25조 원에서 뭐 지금 8조 원이나 하락해갖고 18조 원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시장 분위기를 반영한 측면에서 본다면, 뭐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보다는 이런 어떤 증시가 상당히 저렴하고 싼 가격 그리고 공포가 만연한 타이밍이구나라는 정도는 환기시켜줄 수 있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갔던 거는 아 이런 증시 안정 기금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호재라는 거죠. 호재라고 볼 수 시장에. 있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거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저는 이제 증시 안정 펀드가 들어와서 실제로 어떤 종목이 좋아지냐 이런 걸 떠나서 시장 전체적인 하방 경지성을 좀 높여주는 하방 경지성을 그런 거 높여줬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여러모로 시장에 나오는 많은 재료들이 지수의 하단은 지켜주는 소식들, 네. 뭐 상단은 기대하기보다는 그렇죠. 여기서 더 안 떨어지는 게 어딥니까? 자, 증시 안정펀드 두 분 모두 충분히 호재가 될 수 있다. 네. 지난 네. 2년 전에 카드를 쓰진 않았지만 이 카드를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올랐고 또 대만 사례에서도 보듯이 우리 시장에서도 호재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가 또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앵커 브리핑에서도 코인 시장 좀 얘기했거든요. 아, 그러면서 코인. 게임주 막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물론 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예. 코인이 오르면 한국 시장에서는 좀 게임이 좋아지는데 또 공교롭게도 중국이 세 번째 파노를 발급을 했어요. 예. 근데 한국계 이제 넵튠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사실 화려했다가 올해 내내 어떻게 보면 처참히 무너진 게 게임주지 않습니까? 네. 차장님 오늘 게임주에 대한 뷰를 한번 정리해 볼 타이밍인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 게임주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제 물음표다. 물음표. 그래요? 올 초 대비해서 거의 게임도 50% 이상 폭락했잖아요. 맞아요. 인플레 우려 때문에 뭐 성장주로 좀 갔던 상황도 있고, 이제 중국 쪽 이제 그 파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외자는 아니고 내자잖아요. 내자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올해로 알고 있는데 컴투스가 이제 서머너주어 내자로 발급받았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전보다는 뭐 사드 때문에 위축됐었던 중국의 파노 발급이 약간 투자 시장 우회됐긴 하지만 이 컴투스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중국 쪽에서의 어떤 뭐 이런 EA 게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그 대회도 많이 열었었고, 또 이제 애플 스토어 쪽으로 해서 이제 내자 쪽으로 이제 발급을 받았던 부분인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전망이 좋다라고 지금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게임주들은 거의 그거예요. 제가 본다고 하다 주가만 봤을 때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이 신규 게임의 일정,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그전에도 이 게임사들이 뭐 게임에 대한 부분을 오픈했을 때 오픈하고도 뭐 1위 찍는 이후에도 주가가 막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게임에 대한 일정 부분이 연기되지 않고 정확하게 좀 지켜지는 부분이 1차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도 그렇고 너무 이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옛날보다는 이제 신규 게임 발급이나 그런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게
그래도 그나마 좀 대형 이 게임사들이 연말 정도의 게임에 대한 출시 부분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게임 업체 안에서도 대형사들을 주로 많이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 게임사들도 좀 정확하게 좀 일정을 지켜서 오픈을 해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대한 부양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 팀장의 생각은 좀 다르시잖아요. 저는 이제 네. 이번 주부터 저희가 제야의 고스라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코너. 거기서 이제 게임주가 나와서 저도 처음에는 게임주에 대해서 약간은 네. 부정적인 시각이었는데요. 저희 네오위즈 네, 했었죠? 네오위즈를 읽으면서 게임주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왜냐면 주가의 하락폭이 워낙 컸었고, 그리고 아까 잘 얘기해 주신 게 게임주 같은 경우에 신작의 출시 라인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오이즈를 여기서 이제 뭐 마케팅을 하는 건 아닌데, 네네. 그런 네오이즈와 같은 신작의 어떤 출시의 예정이 잘 되어 있고, 예. 금상첨화로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인 수준이 있다면, 다소 매크로적인 시각을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약간 물가가 오르는 게 피크아웃했다 그러면 물가의 어떤 하향세에서,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일 때는 뭐 밸류에이션이 계속 침체되겠지만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조금씩은 성장주들이 괜찮아지는 타이밍으로 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주에서도 이 탑픽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약이라든지 게임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게임주도 조금은 부정적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저는 조금은 변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네. 연동할 수 있고, 네. 사실 게임주 자체도 그렇지만 작년에 오른 건 P2E요? P2E, 그다음에 NFT, 네. 혹은 비트코인으로 사실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유의 펀더멘탈보다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반등과 함께 다시 한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네. 두 번째는 근데 뭐 너무 많이 빠졌다. 그렇죠. 네. 네. 지금은 뭐 펀더멘탈도 펀더멘탈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단기적으로의 반등 또한 기대할 수 있고, 하반기 신작 출시, 저는 펄어비스의 도깨비가 좀 기대가 돼요. 도깨비. 아십니까? 관심 없으십니까? 네. 노관심이십니까? 아니 저 별로예요? 게임 좀 좋아 보이는데 네. 게임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 저도 게임은 하진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게임주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살펴봤습니다. 좀 엇갈리는 네. 시각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시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투데이 분석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영업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